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설 연휴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그야말로 연일 SNS를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2월 14일부터 거의 하루에 한 번 꼴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설 연휴 동안 X에 올린 글이 한 9건 정도 되는데, 네. 네, 그중 4건이 부동산 문제를 다룬 겁니다. 굉장히 길게 썼고요. 대통령이 올린 글들을 종합 요약하자면, 네. 투기성 다주택은 집값을 띄우고 주거 불안을 키우는 사회적 문제인데, 음. 그 책임이 다주택자 개인보다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네. 이득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서 방치한 정치인에게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음. 대통령이 이미 여러 회의 속상이나 X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잖아요. 그랬죠.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조곤조곤 풀어서 음. 설명한 느낌입니다. 특히 청와대 참모들도 네. 대통령과 보조를 마쳤거든요.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 유튜브에 출연해서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요. 음. 김용범 정책실장은 아예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 129 대책 중 6만 가구 공급 대책에 관련한 좀 아. 자세한 설명을 좀 이어나가면서 정책 네.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제는 실행을 통해 그것을 확인해 나갈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이번에 SNS 글을 통해서 특히 이제 장동혁 이 국민의힘 대표 관련해서 뭐 질문도 하고 또 관련된 기사 링크하면서 메시지 적고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 6채 장동혁 대표와 장애 설전을 벌이는 이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설 연휴 밥상에 부동산 문제를 좀 확실히 올려놓은 느낌도 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14일 첫 글 자체가 대통령이 그 13일 날 다주택자 대출 연장 간행을 점검하겠다라는 글을 올렸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 보고 안방여포다 이렇게 비난했거든요.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올린 글이었습니다. 음. 대통령이 이때 저는 1주택이다.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단.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국민의힘이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이 됐죠. 여기에 이제 네. 대통령이 국민의힘은 그러면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음. 보호해야 한다고 보냐 이렇게 장 대표에게 공개 질의하기도 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장 대표가 모친의 시골집 사진을 올리면서 그랬죠.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무의 걱정이 크다라고 맞받았는데 네. 또 다른 글을 통해서도 이 천금 같은 시간에 고작 야당 대표 주택 수나세냐 이렇게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장외 설전이다 보니까요. 예. 각 정당에서도 논평이 나왔고요. 설 연휴 기간 이 문제가 주되게 뉴스의 중심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불효자는 웁니다라면서 장 대표가 이제 올린 사진 이게 지금 관심을 끌었는데 2022년 촬영한 사진이다. 뭐 이런 또 논란도 있었고 어제는 장동혁 대표가 뭐 굳이 대통령을 안 만나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인터뷰에서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이걸 보면 일단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도 좀 정치적으로 손해를 봤다라고 어. 생각됩니다. 이 사진 촬영 시점만 아니라 노무가 해당 집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에 거주 중이란 말까지 지금 인터넷 오. 커뮤니티 곳곳에서 나오고 예. 있거든요. 이제 야당 대표가 또 왜 음. 굳이 95세 어머니의 말을 빌어서 대통령에게 반박을 하냐. 네. 이게 사실 아니고 그냥 지어낸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음. 나오거든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네. 육주택자다라는 것만 크게 부각시킨 꼴만 되지 않았냐.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정부의 아젠다를 더 확고해주지 않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아. 말했던 어제는 굳이 대통령을 안 만나도 될 것 네. 같다라고 했던 부분, 이게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음. SNS로 이렇게 설전할 게 아니라 만나서 대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음. 물었는데, 반어법으로 네. 대통령을 굳이 안 만나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작 대화를 해야 될 당사자나 제3자적 시각에서 보면은 이게 정말 대통령과의 대화나 만남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음. 들 수 있겠죠. 특히 대통령과의 약속을 당일 파토낸 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부분들이 다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했던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부분도 실제 정책적으로도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SNS 글을 통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부동산 정상화의 중요성
또 정책 방향도 그렇게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동산 문제는 저희가 내일 다시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설 당일 영화 관람을 해서 근데 영화 관람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SNS에 봤더니 무슨 영화인지는 비밀이다 이렇게 또 SNS에 일단은 글을 적어 두셨습니다. 근데 이 뭐 영화 내용은 다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영화였죠? 네, 장한준 감독의 왕가 사는 남자를 관람했습니다. 이게 뭐 내용은 이제 단종의 이야기를 다룬 건데 네, 어제부로 이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개봉 보름째인데 그러니까요. 역대 상영 영화 가운데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왕의 남자보다 좀 빠른 속도라서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설 연휴 때 영화를 관람한 배경은 영화 산업에 대한 지속적 관심, 네. 지원 의지를 표명한 걸로 보여요. 안 아, 그래도 이제 대통령이 넷플릭스든 이제 OTT 서비스에 예. 컨텐츠가 몰리고 사람들이 쏠리면서 영화 산업이 어려워진 상황들을 좀 걱정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거든요. 네. 이게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었다라는 거는 청와대 참모들도 비슷한 시각에 영화 관람을 했다는 겁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류승환 감독의 휴민트를 봤다라고 SNS 통해 알렸고요. 네. 본업이 원래 영화 평론가인 강유전 대변인도 대변인이 된 이래 처음으로 SNS에 글을 써서 올렸는데 네. 왕가 사는 남자 휴민트 두 편을 봤다라면서 오.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래, 저도 영화 좀 볼 걸 그랬어요. 저는 영화 볼 시간이 또 없었네요. 이 영화 보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 또 참모진들의 모습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설 연휴 주간이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이제 민심 등을 청취한 것들을 나눌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국정 운영 주요 과제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